당신은 이미 한 번이라도 평생을 누군가에게 보이기 위해 애써왔지만 정작 그 사람은 단 한 번도 당신을 제대로 바라본 적이 없다는 느낌을 받아본 적이 있나요? 이 상처는 생각보다 훨씬 흔하지만 거의 말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머니와 달리 아버지는 침묵 속에서 실패하기 때문입니다. 그는 분명 곁에 있었지만 그 존재는 시선이 되지 않았고 시선은 인정으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시선 없이 자라면 우리는 자신의 결핍을 견디며 살아남으려 합니다. 성과로, 강함으로, 침묵으로 가치를 증명하려 하고 버티는 법을 배웁니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아이처럼 도착하지 않은 그 한 번의 인정만을 기다립니다. 계속하기 전에 만약 지금까지의 말이 당신 마음을 조금이라도 건드렸다면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단순히 이 채널을 돕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이 상처를 조용히 안고 살아가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 영상이 닿을 수 있도록, 말로 표현하지 못한 채 혼자서 견뎌온 사람들에게도 닿도록. 좋아요. 이제 더 깊이 들어가 봅시다. 칼 융은 아버지의 부재가 개인적인 가정사 그 이상이라는 것을 처음으로 보여준 사람 중 하나였습니다. 그것은 훨씬 깊은 곳을 건드립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어떤 존재로 서게 되는지를 결정짓는 뿌리, 혹은 그 뿌리를 무너뜨리는 균열, 심리 속에서 아버지는 내적 권위의 축을 상징합니다. 바깥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 존재할 용기, 세상의 자리를 차지할 권리. 그런데 이 상징이 실패하면 거리감, 냉담함, 방치 혹은 압박으로 인해 부족해지는 것은 사랑만이 아닙니다. 자기 가치감, 정체성의 기반이 깨져버립니다. 오늘 나는 당신이 그 상처를 알아차릴 수 있도록 돕고 싶습니다. 그리고 영상의 마지막에 아주 단순하지만 깊이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무언가를 건네겠습니다. 당신이 허락한다면 치유의 첫 틈을 여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아버지의 시선 없이도 당신은 지금까지 살아남아 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시선에 의존하지 않고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할 때입니다. 우리는 아주 어릴 때 말을 배우기도 전부터 세상을 이해하기 위해 마음속에 내적 이미지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윤근 이 이미지를 원형 아키타입이라 불렀습니다. 감정과 관계의 패턴을 형성하는 심층적인 틀들, 그 중에서도 가장 깊은 원형 중 하나가 바로 아버지의 원형입니다. 상징적 차원에서 아버지는 단순한 남성 인물이 아닙니다. 그는 내면의 힘, 정서적 둥지에서 아이를 분리시키고 세상으로 나아가도록 밀어주는 에너지,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 아이를 진짜 자기 자신으로 걷게 하는 존재, 어머니가 품어주는 힘이라면 아버지는 나아가게 하는 힘입니다. 구조를 만들고 세상을 향해 나서는 용기를 가르칩니다. 어머니는 느끼는 법을 알려주고 아버지는 걷는 법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상처는 조용하지만 가장 파괴적이기도 합니다. 어머니의 부재는 마음을 찢고 아버지의 부재는 축을 꺾습니다. 방향 감각을 잃게 하고 소속감을 흔들고 자기 신뢰를 무너뜨립니다. 아버지의 원형이 건강하게 드러날 때 그것은 현실의 아버지를 통해 단단하지만 안전한 존재로 나타납니다. 굴욕시키지 않고 바로잡아주고 나를 지우지 않으면서 이끌어주고 버리지 않으면서 도전하게 하고 무엇보다도 건강한 아버지는 봅니다. 당신을 보고 당신이 누구인지 보고 말 한마디 없어도 이렇게 전합니다. 너는 소중하다. 너는 여기 속한다. 하지만 이 원형이 실패할 때 아버지가 차갑거나 부재하거나 불안정하거나 공격적이거나 감정적으로 죽어있을 때 내면에서 무언가가 부서집니다. 정신은 내부의 지지대를 잃고 아이의 마음은 세상을 버틸 힘 없이 자라게 되고 안전함 대신 의심이 생기고 소속감 대신 결핍이 생기고 방향 대신 끝없는 인정 욕구만이 자라납니다. 이 빈자리는 육체적 존재로도 엄격한 권위로도 약속으로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물질적 공백이 아니라 감정적 공백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부재가 자리 잡기 시작하면 아버지의 원형은 왜곡됩니다. 기둥이 아니라 그림자가 되어버립니다. 움직임을 멈추게 하고 목소리를 잃게 하고
나는 존재할 자격을 스스로 증명해야 한다는 잘못된 믿음을 심어놓는 그림자, 윤근 말했습니다. 우리가 온전해지기 위해서는 어느 순간 내면의 아버지 이미지와 결별해야 한다고. 하지만 아버지가 처음부터 제대로 존재해 준 적이 없다면 부서지는 것은 이미지가 아니라 신뢰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유를 찾는 대신 소속감을 찾기 시작합니다. 결코 주어지지 않았기에 끝없이 영혼 속을 달리게 만드는 소속감. 아버지의 상처는 어떻게 성인의 삶을 형성하는가? 아버지의 상처는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형태를 바꿔 다시 나타날 뿐, 옷만 갈아입고 당신 안에서 조용하고 고된 충동으로 살아갑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이 상처는 하나의 감정적 모터가 됩니다. 절대 꺼지지 않는 모터, 밀어붙이고 압박하고 요구하면서도 내면을 계속 소모시키는 모터. 보이지 않았던 아이는 완벽해야만 하는 어른이 되고, 가치를 증명해야만 하는 어른이 되고, 쉬면 죄책감을 느끼는 어른이 되고, 사랑을 받아야만 하는 자격으로 착각하는 어른이 됩니다. 혹시 이런 느낌이 있나요? 항상 무언가 부족한 것 같은 느낌, 더 해야 한다는 압박, 더 나아져야 한다는 부담. 융은 말했습니다. 아버지의 상처는 자의 필터처럼 자리 잡아 모든 것을 왜곡한다고.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방식, 타인을 이해하는 방식, 그리고 당신이 무엇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믿는지까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끊임없는 긴장을 안고 살아갑니다. 마치 사랑이 매일 획득해야 하는 것처럼, 하나의 실수로 모든 것이 무너질 것처럼, 세상이 언제든 말할 것 같은 불안 속에서 봐라, 너는 충분하지 않았어. 이것이 자기 파괴의 메커니즘입니다. 약함이 아니라 오래된 상처입니다. 숨겨진 상처, 물려받은 상처. 그리고 깊은 곳에서 쉬지 못하게 하는 그 목소리는 당신이 아닙니다. 당신을 인정해주지 못한 아버지의 메아리, 받지 못한 시선의 그림자, 정체성처럼 짊어지게 된 결핍의 반향. 많은 사람들이 평생 이렇게 살아갑니다. 원래 내가 이런 사람이라서 라고 생각하면서, 하지만 아닙니다. 그것은 감정의 기억이 성격처럼 보일 뿐, 방어가 강함처럼 보일 뿐, 지친 마음이 생산성의 가면을 쓴 것일 뿐. 만약 이 말들이 당신에게 울림이 있다면 댓글에 이렇게 남겨보세요. 저도도 느낍니다. 그 한 문장이 이미 치유의 공간을 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마음을 건드렸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이런 콘텐츠가 가치 있음을 유튜브가 인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채널을 구독하세요.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았던 당신의 깊은 무의식을 함께 탐구할 것입니다. 이제 숨을 깊게 들이쉬세요. 지금부터는 이 상처의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것은 당신의 삶을 완전히 바꿀 수도 있습니다. 아버지의 상처에는 두 가지가 있다. 드러나는 상처와 침묵하는 상처. 모든 상처가 겉에 드러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상처는 그 사실을 가장 잘 보여줍니다. 두 가지 형태의 상처가 있으며 둘 다 삶을 깊고 다르게, 그러나 똑같이 강렬하게 형성할 수 있습니다. 1. 드러나는 상처. 크게 울부짖는 상처.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바로 알아차리는 상처입니다. 공격적인 아버지, 폭발하는 아버지, 비난하는 아버지, 보호 대신 두려움을 심어주는 아버지, 당신을 움츠러들게 만들던 아버지, 늘 눈치를 보게 했던 아버지, 권위를 감정적 폭력과 혼동하던 아버지, 집을 지뢰밭으로 만들어버린 아버지. 이 상처들은 선명한 기억을 남깁니다. 가슴을 베던 말, 벌처럼 날아오던 침묵, 숨을 멎게 하던 그 눈빛, 부재보다 더 아프게 다가오던 존재감. 이런 환경에서 자란 사람들은 알고 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가족이 모든 것을 정상이라고 포장해도 영혼은 알고 있습니다. 몸은 알고 있습니다. 당신 안의 아이는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2. 침묵의 상처. 아무도 못 알아보지만 안에서 천천히 무너뜨리는 상처. 어쩌면 이것이 가장 흔하고 가장 위험한 상처일지도 모릅니다. 그 아버지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없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책임을 다했지만 대화를 나누지 않던 아버지,
역할은 수행했지만 애정을 보여주지 않던 아버지. 규율은 가르쳤지만 따뜻함은 내주지 않던 아버지. 신체적으로는 가까웠지만 감정적으로는 닿을 수 없던 사람. 멀고 차갑고 접근 불가능한 존재. 이 상처의 가장 무서운 점은 혼란입니다. 이성적으로는 아버지는 틀리지 않았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감정적으로는 아버지는 한 번도 내 곁에 있지 않았다는 사실이 남습니다. 그렇다면 아이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말을 멈추고, 부탁을 멈추고, 느끼는 것을 멈추고, 폐가 되지 않으려고 자기 자신을 지우기 시작합니다. 최소한에 적응하고 그 최소한이 자신이 받을 수 있는 최대치라고 믿게 됩니다. 그리고 더 끔찍한 것은 큰 사건이 없었기 때문에 이 아이는 자신이 느끼는 고통을 느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그리운 건 과한 감정이라고, 관심을 바라는 건 약함이라고 스스로를 비난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은 약함이 아닙니다. 인간으로서 당연한 필요입니다. 감정의 허기입니다. 받지 못한 시선에 대한 정당한 갈망입니다. 그래서 이 침묵의 상처는 이런 어른을 만듭니다.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 사람, 약함을 보여주지 않는 사람, 모든 짐을 혼자 지는 사람, 누군가에게 부담이 될까 두려워하는 사람, 사랑조차 받을 자격을 증명해야 한다고 믿는 사람, 겉으로는 강하다, 성숙하다, 독립적이다 라고 보이지만 내면은 지쳐 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외로움을 안고 살아갑니다. 의도치 않게 오랜 세월 무시당해온 외로움, 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살아온 외로움, 보이지 않는 존재처럼 지내온 외로움. 이 두 상처는 무엇을 공통으로 만들어낼까? 둘 다 결국 같은 결과를 남깁니다. 부서진 자아, 가치에 대한 끝없는 의심, 사랑받기 위해 자신을 조절해야 한다는 믿음, 사랑은 존재가 아니라 획득해야 하는 것이라는 오해, 인정받지 못했던 아이가 오늘의 자신을 끝없이 몰아붙이는 어른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글이 당신 안에서 울림을 만든다면, 목이 메이고 이상하게 슬프면서도 명확해지는 느낌이 든다면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당신의 정신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나는 이것을 마주할 수 있어. 이제 느낄 수 있어. 이 부분이 당신의 마음을 건드렸다면 댓글로 이렇게 남겨주세요. 저는 이 상처를 알아봅니다. 당신의 용기가 누군가에게도 용기를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구독하지 않았다면 지금 해주세요. 이 다음 내용은 이 상처가 어떻게 보이지 않는 관계 패턴을 만들고 당신의 사랑 방식을 어떻게 뒤에서 조용히 조종하는지 완전히 밝혀낼 것입니다. 그리고 약속합니다. 그 후로는 결코 당신의 선택을 예전처럼 바라보지 못할 것입니다. 무의식적 반복. 왜 당신은 닿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 끌리는가? 아버지의 상처가 제대로 인식되지 못하면 그 상처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저 패턴이 됩니다. 관계 속에 스며드는 패턴, 거의 보이지 않지만 치명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패턴. 윤근이를 상징적 반복 충동이라고 불렀습니다. 무의식이 원래의 상처 장면으로 되돌아가려는 경향, 고통을 원해서가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 다른 결말을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마치 내면의 어떤 부분이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요. 이번에는 누군가가 나를 볼지도 몰라. 이번에는 누군가가 나를 선택할지도 몰라. 이번에는 누군가가 아버지가 주지 못한 것을 줄지도 몰라. 그렇게 우리는 눈치채지 못한 채 똑같은 부재를 가진 사람들에게 끌립니다. 똑같은 거리감, 똑같은 감정적 무관심. 이것은 이성적 선택이 아닙니다. 내부의 자석 같은 힘입니다. 성인은 이해할 수 없지만 아직도 기다리고 있는 아이의 마음은 이해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다음과 같은 파트너에게 끌립니다. 감정적으로 닿을 수 없는 사람, 차갑고 닫혀있는 사람, 과하게 비판적인 사람, 완전히 함께 있어주지 않는 사람, 가끔씩만 애정을 던져주는 사람, 헷갈리게 하고 밀어내고 침묵하는 사람. 그 이유는 당신이 고통을 좋아해서가 아닙니다. 눈이 나빠서도 아닙니다. 당신의 무의식이 패턴을 알아보기 때문입니다.
익숙한 것이 안전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설령 그 익숙함이 아프더라도 그때부터 관계는 만남이 아니라 하나의 감정적 전쟁터가 됩니다. 사랑하는 대신 증명하려 하고, 받는 대신 선택되기를 바라며, 나누는 대신 조용히 구걸하게 되고, 작은 애정도 희귀한 보상처럼 느껴지며 드디어 가치가 있다고 인정된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것은 추적입니다. 상처가 주목받으려는 몸부림입니다. 윤영이의 결핍이 성인의 삶에서 메아리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남긴 빈자리를 타인을 통해 메우려는 절박한 시도. 그러나 이런 시도는 결국 사이클을 만듭니다. 당신을 멈추게 하고, 당신을 소진시키고, 당신을 사랑이 없는 사람들에게 되돌아가게 하고, 당신이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랑을 당신 스스로 외면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사이클은 속삭입니다. 내가 충분하지 않은가? 내가 뭔가 잘못한 걸까? 왜 또 멀어지는 거지? 하지만 그 거리는 당신에게서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그 거리는 아버지에게서 시작된 것입니다. 상징적 자리에서 제 역할을 하지 못했던 그 사람에게서, 그 상처가 보이지 않는 한 당신은 계속해서 사랑 없는 곳에서 사랑을 찾게 되고, 당신을 보지 못하는 사람에게 인정받으려 애쓰게 되고, 언제나 당신이 10걸음 갈 때 상대는 반 걸음만 내딛는 관계에 머물게 됩니다. 그것은 지치게 하고, 독처럼 스며들고, 자존감을 천천히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이전과 똑같은 결론으로 돌아가게 만듭니다. 유년 시절과 똑같은 결론, 아버지의 부재가 남긴 결론, 나는 충분하지 않다. 나는 선택받을 가치가 없다. 나는 사랑받기 위해 더 노력해야 한다. 하지만 이 모든 생각은 당신의 진짜 목소리가 아닙니다. 그저 당신의 무의식이 과거의 장면을 반복하며 마침내 그 문장을 끝내려는 시도일 뿐입니다. 이 사실을 인식하는 것, 그것은 죄책감이 아니라 명료함입니다. 오랫동안 어두웠던 방에 불을 켜는 것과 같습니다. 갑자기 이해됩니다. 왜 이런 사랑을 하고, 왜 이런 방식으로 상처받고, 왜 아무도 받아주지 않는 곳에 머무르고 있었는지. 이 이해야말로 변화의 시작입니다. 부성 콤플렉스. 상처받은 아이가 어른의 삶을 대신 움직일 때 성인이 되어 독립을 이루고 일하고 책임을 다하고 일상을 살아가고 있어도 어느 순간 마치 8살로 돌아간 것처럼 반응할 때가 있습니다. 몸이 굳어버리고 목소리가 사라지고 생각이 멈추고 혹은 걷잡을 수 없이 폭발하고, 그리고 대부분 그 순간은 그럴 필요가 없는 상황에서 일어납니다. 그것은 유치함이 아닙니다. 과한 감정도 아닙니다. 드라마도 아닙니다. 그것은 상처받은 내면의 아이가 전면에 올라온 순간입니다. 융은 콤플렉스를 우리 안에 존재하는 작은 인격들이라고 묘사했습니다. 강한 심리적 충격 속에서 형성된 감정의 핵, 세월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고 그늘에서 작동하며 트리거를 누르고 우리를 과거에 갇힌 아이처럼 반응하게 만드는 것들. 그 중에서도 부성 콤플렉스는 가장 강력한 콤플렉스 중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권위, 자존감, 능력감, 소속감, 혹은 그것들이 결여된 경험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부성 콤플렉스는 어떻게 작동하는가? 사실 단순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파괴적입니다. 현재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 때, 직장에서의 비판, 조금 단단한 말투, 권위적인 남성이 방에 들어오는 순간, 연인이 무언가를 요구하는 순간, 그 순간 당신은 더 이상 지금에 있지 않습니다. 몸은 이곳에 있지만 당신의 정신은 다른 시간으로 돌아갑니다. 다른 장면으로, 당신을 작아지게 만들던 그 눈빛으로, 당신을 침묵하게 만들던 그 순간으로, 당신을 무가치하게 느끼게 했던 그 공간으로. 잠시 동안 성인은 사라지고 그 자리를 상처받은 아이가 대신합니다. 실수하지 않으려는 아이, 비위를 맞추려는 아이, 도망치고 싶어하는 아이, 착한 아이가 되려고 애쓰는 아이. 그래서 당신은 현재의 상황에 과거의 감정으로 반응하게 됩니다. 지금과는 아무 관련 없는 오래된 감정으로. 부성 콤플렉스가 활성화될 때 나타나는 가장 흔한 반응 1. 감정적 위축. 목소리가 작아지고 잘못이 없어도 사과하고 부당함을 받아들이고 상대 앞에서 작아지고 말을 잃어버립니다.
2. 과도한 분노, 작은 지적도 공격처럼 느껴지고 단순한 실수도 재앙처럼 느껴지고 의견 차이도 전쟁이 됩니다. 그러나 분노 뒤에는 항상 두려움이 있습니다. 옛날부터 이어진 인정받지 못할까 두려운 마음. 3. 얼어붙는 침묵, 말이 나오지 않고 반응이 멈추고 스스로를 보호하지 못합니다. 말 한마디가 모든 것을 더 악화시킬 것 같아서. 4. 숨막히는 완벽주의, 모든 것을 통제하려 하고 모든 디테일을 신경 쓰고 삶이 마치 시험이라도 되는 듯 누군가가 당신을 지켜보고 있다고 느낍니다. 5. 즉각적인 자기 비하, 한 번의 실수로도 세상이 무너진 듯 느껴지고 무능한 사람, 부족한 사람, 잘못된 사람처럼 보이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당신 안의 아이는 실수, 자감, 사랑의 상실이라고 배웠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어린 마음은 아버지라는 절대적 권위가 실패했을 가능성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론 내립니다. 아버지가 나를 인정하지 않은 건 내가 문제여서야. 아버지가 나를 보지 않은 건 내가 가치 없어서야. 그리고 그 문장들은 말로 표현되지 않은 채 어린 시절 내내 반복되며 결국 오늘의 내면 목소리가 됩니다. 그 목소리는 위스퍼합니다. 아직 충분하지 않아. 쉬면 안 돼. 누군가를 실망시킬 거야. 위험해. 실패할 거야. 하지만 그 목소리는 당신의 목소리가 아닙니다. 결핍에서 물려받은 목소리, 오래된 녹음 테이프, 당신이 정체성으로 오해한 찬양일 뿐입니다. 그 목소리가 계속 운전대를 잡고 있는 한 당신은 현재를 살지 못합니다. 그저 과거를 반복할 뿐입니다. 끝도 없는 순환 속에서 그 영향은 어디까지 미칠까? 겉으로는 유능하고 똑똑하고 존중받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면에서는 늘 불안합니다. 언제든 모든 것이 무너질 것 같은 느낌, 증명해야 한다는 압박, 자신의 삶을 간신히 붙잡고 있는 것 같은 위태로움, 그리고 그 모든 부담은 지치게 합니다. 고갈시킵니다. 당신을 소진시킵니다. 당신은 하루하루를 버티며 살아갑니다. 며칠, 몇 달, 몇 년 동안 결과를 내고 기대에 맞추고 책임을 지고 흘러가는 삶을 붙잡으며, 하지만 감정적으로는 언제든 무너질 것 같은 느낌이 따라옵니다. 왜냐하면 지금 삶을 이끄는 존재가 어른인 당신이 아니라 상처받은 아이이기 때문입니다. 존재해야 할 때 존재해주지 못했던 그 아버지에 의해 만들어진 아이. 그렇다면 콤플렉스를 비활성화시키는 첫걸음은 무엇일까? 보는 것, 이름 붙이는 것, 인정하는 것. 이 반응은 진짜 내가 아니다. 이 두려움은 지금의 내가 느끼는 것이 아니다. 이 압박은 내 안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오래된 메아리의 정체를 알아차릴 때 내면에서 무언가가 조용히 재정렬됩니다. 존재감이 돌아오고 성인이 몸으로 돌아오고 상처받은 아이는 처음으로 쉴 수 있게 됩니다. 내면의 비판자. 당신이 모르게 물려받은 심판의 목소리. 어떤 종류의 고통은 소리 지르지 않습니다. 사진에도 남지 않습니다. 아무도 알아채지 못합니다. 그러나 당신을 따라다니며 매일 조용히 상처를 남깁니다. 그것은 내면의 비판자. 당신 자신을 그 누구보다 혹독하게 몰아붙이는 목소리. 어떤 사람보다 심하게 당신을 비난하고 어떤 상황보다 빠르게 당신을 작아지게 만들고 당신도 이해하지 못할 이유로 자꾸만 부족하다고 느끼게 하는 목소리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당신은 한 번도 인식하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목소리는 당신에게서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이 목소리는 물려받은 것입니다. 아버지가 한 말에서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하지 않았던 말들에서 온 것입니다. 부재도 말합니다. 침묵도 흔적을 남깁니다. 무관심도 아이를 만들어냅니다. 인정받지 못하고 인정되지 못하고 따뜻함을 받지 못하며 자란 아이는 살기 위해 하나의 결론을 만들어냅니다. 아버지가 나를 보지 않은 건 내가 가치 없어서야. 아버지가 나를 인정하지 않은 건 내가 충분히 좋지 않아서야. 아버지가 한 번도 자랑스럽다고 말하지 않은 건 그럴 이유가 없었기 때문이야. 그리고 이 문장들은
어린 시절 내내 조용히 반복되며 당신 안에 내면의 재판관으로 자리 잡습니다. 절대 만족하지 않는 재판관, 절대로 쉬게 두지 않는 재판관, 실수 하나를 죄로 만들고 실패 하나를 부끄러움으로 만들고 그래서 당신의 모든 발걸음을 의심하게 만드는 재판관. 이 비판적 목소리는 공격적인 방식으로만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종종 위장합니다. 완벽주의로, 과도한 자기 요구로, 농담처럼 보이는 자기 비하로, 절대 충족될 수 없는 기준들로, 시작하기 두려운 마음으로, 보일까 두려운 마음으로, 왜냐하면 보이는 것이 한때 너무 아팠기 때문입니다. 이 목소리는 또 다른 순간에 나타납니다. 당신이 무언가를 이뤘을 때 자랑스러워해야 할 순간에 설렘 대신 텅 빈 느낌이 찾아오고 별것도 아니야 라고 스스로를 깎아내릴 때 그것은 아버지가 한 번도 해주지 않았던 말의 메아리입니다. 나는 너가 자랑스럽다. 당신은 그 말 없이 살아왔고 살아남았지만 그 대가는 컸습니다. 사실은 이것입니다. 그 비판적 목소리는 진짜 당신이 아닙니다. 그것은 감정적 유산입니다. 당신을 인정해주지 못한 관계가 남긴 잔여물, 이해할 수 없었던 부재를 설명하려는 당신의 마음이 만든 해석, 그리고 당신이 그 목소리를 나 자신이라고 믿는 한 당신의 삶은 계속 갇혀 있을 것입니다. 본래의 당신이 아니라 상처가 만든 패턴 속에 이 목소리를 바라봐야 할 때는 언제일까? 당신이 쉬지 못하게 만들 때, 잠시 멈추는 것조차 죄책감으로 느껴지게 할 때, 시작하기도 전에 당신을 스스로 무너뜨릴 때, 당신의 진짜 모습을 숨기게 만들 때, 그리고 아무 말이 없어도 속삭일 때, 너는 충분하지 않아. 이 한 문장, 그것이 바로 부성상처의 핵심입니다. 아버지가 공격적이었든 차가웠든 부재했든 혹은 그냥 감정적으로 멀었든 모든 형태의 부재는 같은 교훈을 남깁니다. 아이에게는 아버지가 틀렸다는 개념이 없습니다. 아이에게는 자기가 틀렸다는 결론만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결론은 모든 곳으로 스며듭니다. 받아들이는 사랑에, 거부하는 사랑에, 놓쳐버리는 기회들에, 거울 속 자기 모습에, 그리고 내가 어떤 삶을 누려도 되는가라는 믿음에까지. 하지만 변화는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용기 있는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이날을 비난하는 목소리는 누구의 목소리인가? 누가 내게 완벽해야 한다고 가르쳤지? 왜 나는 나의 가치가 성과에 달렸다고 믿는가? 이 질문이 생기는 순간 내부에서 무언가가 조용히 움직입니다. 오랫동안 묶여있던 매듭이 느슨해지는 것처럼. 치유는 침묵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치유는 질문할 때 시작됩니다. 그 비판의 목소리가 나가 아니라는 것을 마침내 알아차릴 때, 그 목소리가 진실이 아니라 과거의 메아리였다는 것을 이해할 때, 당신은 처음으로 그 목소리에 복종하지 않을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치유의 길, 이름 붙이고 느끼고 변환하기 부성 상처는 있는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단순한 위로의 말로 치유되지 않습니다. 이미 지난 일이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나간 것이 아니라 그저 숨었기 때문입니다. 행동 속에 숨어 있고, 반응 속에 숨어 있고, 선택 속에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치유의 첫 단계는 부정이 아니라 이름 붙이기입니다. 괜찮았어. 아버지도 최선을 다한 거야. 다른 사람들에 비하면 나는 별거 아니야. 이런 말들은 성숙해 보이지만 당신의 내면은 여전히 피를 흘리고 있습니다. 치유는 당신이 아주 조용히, 아마도 자기 자신에게만 이렇게 말할 때 시작됩니다. 아팠다. 모자랐다. 나는 필요했지만 오지 않았다. 그것은 배은 망덕이 아닙니다. 피해의식도 아닙니다. 그것은 감정적 진실성입니다. 이름 붙이지 않은 상처는 의식 뒤에서 당신을 계속 지배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 상처를 바라보고 네가 여기에 있는 걸 안다 라고 말하는 순간 상처는 서서히 아주 서서히 당신을 지배할 힘을 잃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름 붙인 다음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피하려 하는 단계가 옵니다. 느끼기, 분노를 느끼기, 버려진 감각을 느끼기, 받지 못한 애정의 슬픔을 느끼기,
살지 못했던 시간들에 대한 애도까지 느끼기. 이것은 드라마가 아닙니다. 이것은 해방입니다. 왜냐하면 느끼지 않은 것은 반복되고 울지 않은 것은 행동으로 나타나고 인정하지 않은 것은 마음을 갉아먹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강력한 치유 연습이 등장합니다. 편지 쓰기. 아버지에게 쓰는 편지가 아니라 당신의 영혼에게 쓰는 편지입니다. 종이를 꺼내세요. 정말 종이를. 머릿속으로만 하는 건 아닙니다. 아버지에게 편지를 쓰세요. 보내기 위한 편지가 아닙니다. 아버지가 읽기 위한 것도 아닙니다. 당신이 스스로의 마음을 듣기 위한 편지입니다. 모든 것을 쓰세요. 말하지 못했던 모든 말, 삼켜버렸던 모든 감정, 인정하기 두려웠던 모든 진실, 서운함, 사랑, 분노, 그리움, 억울함, 혼란. 당신이 얼마나 노력했는지, 얼마나 스스로를 줄였는지, 얼마나 잘 보이려고 애썼는지, 그래도 얼마나 보이지 않는 존재처럼 느껴졌는지 모두 쓰세요. 숨기지 말고. 필요하면 욕하세요. 필요하면 울어도 됩니다. 필요하면 잠시 멈춰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도망치지는 마세요. 이 편지는 누군가를 비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당신의 가슴에서 오래된 무게를 내려놓기 위한 것입니다. 다 쓴 후에는 소리내어 읽어보세요. 가능하다면 거울을 보며 읽어보세요. 당신이 평생 바라던 그 시선으로 자신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편지를 태우세요. 이 순간을 작은 의식처럼 만들어 보세요. 종이가 타오르는 동안 당신은 상징적으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나는 안다. 내가 느꼈던 고통을 나는 인정한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 이 무게를 혼자 지지 않겠다. 당장 기적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지만 이것은 하나의 전환점입니다. 이전과 이후를 나누는 선입니다. 두 번째 단계, 나와의 관계를 다시 세우는 것. 융은 말했습니다. 어느 순간 우리는 스스로의 부모가 되어야 한다고. 그 말은 당신 안에 단단하지만 따뜻한 존재를 새로 세우는 것입니다. 받아주되 책임도 지게 하고 응원하되 버리지 않는 존재. 이 존재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작은 행동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이 자신에게 건네는 말투, 당신의 실수를 바라보는 태도, 당신을 해치는 관계에 두는 경계선, 당신이 자신을 존중할 때마다 오랫동안 이어져 온 낮은 자기가치가 조금씩 바로잡힙니다. 당신을 작아지게 만드는 것에 아니오라고 말할 때마다 아버지가 채워주지 못한 자리를 당신이 새로운 방식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나는 쉴 자격이 있다. 나는 잘 대우받을 가치가 있다. 나는 사랑을 최소한으로 받지 않겠다. 이런 문장을 스스로에게 허락하는 순간마다 당신의 정신은 자신의 참된 가치를 새롭게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서서히 당신 안에서 새로운 내면의 아버지가 태어납니다. 완벽한 아버지는 아니지만 당신이 실수해도 떠나지 않는 아버지, 당신을 성과로만 평가하지 않는 아버지, 당신이 느낄 때 침묵시키지 않는 아버지. 이것이 진짜 치유의 시작입니다. 그것은 현실의 아버지를 고치는 일이 아니고 그가 변하기를 기다리는 것도 아닙니다. 그가 대답하지 못했던 순간에 당신 스스로가 그 아이를 안아주는 일입니다. 당신에게 건네는 초대. 이 영상의 어느 순간에 가슴이 꽉 막힌 느낌이 들었나요? 눈물이 맺히는 순간이 있었나요? 아프지만 선명한 깨달음이 찾아왔나요? 그렇다면 이것은 당신의 영혼이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나는 이것을 마주할 준비가 되었다. 그렇다면 마음이 허락한다면 댓글에 이렇게 남겨주세요. 나는 이 상처를 치유하기로 선택한다. 이 문장은 주문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결단입니다. 당신과 당신 자신 사이에 맺는 조용한 약속입니다. 당신은 평생 누군가의 시선에 닿기 위해 애써왔을 수 있습니다. 충분히 하려고, 강해지려고, 침묵을 메우기 위해 어른스러움으로 버텨왔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당신의 것이 아닌 죄책감을 짊어지고, 당신 안에서 태어나지 않은 의심을 품고, 당신에게 속하지 않는 오래된 두려움을 짊어져 왔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믿어왔을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인정을 얻어야 비로소 존재할 수 있다고. 하지만 이제 당신은 알게 되었습니다. 그 시선은 더 이상 당신을 정의하지 않습니다.
그 부재는 이제 당신의 가치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그 상처는 당신의 길을 이끌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삶에는 어느 순간 부족했던 사랑을 따라가던 발걸음을 멈추고 우리가 받을 자격이 있던 사랑을 직접 만들어가기 시작하는 때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순간은 바로 지금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조용히 당신의 내면에서 당신이 한 번도 받지 못했던 존엄으로 자신을 대하기로 선택할 때, 당신이 더 이상 스스로를 버리지 않겠다고 선택할 때, 두려움만 있던 자리에 경계를 세우기 시작할 때, 아버지가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던 목소리로 자기 자신에게 말을 걸기 시작할 때, 무언가가 변합니다. 바깥이 아니라 내면에서부터 변합니다. 삶은 더 이상 시험지가 아니게 되고 다시 길이 됩니다. 삶은 더 이상 짐이 아니게 되고 다시 흐름이 됩니다. 삶은 더 이상 끝없는 추적이 아니게 되고 다시 존재가 됩니다. 당신은 오지 않았던 그 시선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받지 못했던 인정도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누구의 허락도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당신은 정직하게, 진심으로, 따뜻하게 스스로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나를 본다. 나는 나를 인정한다. 나는 있는 그대로의 나로 살아가는 것을 허락한다. 이것이 바로 자유입니다.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지 않을 자유, 공허함에서 사랑하지 않을 자유, 스스로를 증명하지 않고 존재할 자유, 그리고 무엇보다 마침내 나 자신에게 돌아오는 자유. 이 영상의 어떤 부분이 당신 안에 잊혀졌던 자리, 잠들어 있던 자리, 혹은 지쳐있던 자리를 건드렸다면 댓글에 이렇게 남겨보세요. 나는 자유를 선택한다. 이 문장은 저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 자신을 위한 선언입니다. 당신이 부족함의 그림자를 벗어나기로 한 그 날을 기록하는 문장입니다. 그리고 이 콘텐츠가 당신에게 작은 깨달음이라도 남겼다면 채널 구독을 고려해주세요. 이곳은 단순한 영상의 공간이 아니라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보고 이해하고 치유할 수 있는 안전하고 깊고 정직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장소입니다. 여기 있어줘서 고맙습니다. 마음을 열고 들어줘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내면을 바라보는 용기를 내줘서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그때까지 당신이 한때 간절히 바라던 그 사랑으로 스스로를 돌봐주세요.